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또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아주 사이 안 좋죠. 그런데 베트남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정찰 위성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이제 큰일 났네요. 중국의 전략기지 남해함대 사령부가 바로 베트남 코앞에 있는데 이제 정찰 위성까지 베트남이 도입하게 되면 중국 껄쩍지근하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에서 제트슈트에서 막 하늘 날아다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전 세계 군대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아 국가까지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제트슈트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처럼 사람이 특수 설계된 비행 슈트를 입고 하늘 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장치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첫 구매자는 동남아시아의 미공개 국가이고 현재 미군이 주문한 개량형이 제작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제트팩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이 자사의 JB-12 제트팩 모델이 동남아시아의 익명을 요구한 군대에 납품된다며 관련 계약 소식을 현지 시각 9월 8일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6개월 내에 $80만 달러의 비용으로 2개의 JB-12 모델을 납품할 것이다 라며 이 모델은 기존에 공개되었던 JB-11의 새로운 버전으로 구체적인 형태와 성능은 기밀이지만 기존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모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제트팩은 사람이 등에 매는 형태로 이루어진 6개의 터보젯 엔진과 연료통, 컨트롤러로 구성되며 약 50kg의 시스템 중량, 시속 198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익명 국가는 이 장비를 정글 등 차량이 작전하기 어려운 특수지형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트팩 에이비에이션은 현재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공군 특수부대에서 요구한 실전용 제트팩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트팩은 특수부대원의 행동 제약이 덜하도록 보다 컴팩트한 형태와 중량을 갖고 있으며 소음 감소에 대한 대책도 적용되어 특수작전에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점차 소형화, 경량화된 제트팩을 선보이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SF 영화 아이언맨처럼 사람이 입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지금 SAS, SBS에 지금 이거 도입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도 네이비실, 공군특수부대 이런 데서 도입합니다. 그리고 익명의 동남아 국가에서도 지금 이 두 세트를 샀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제트팩을 가지고 등에다가 이제 울러매는 짊어지는데 제가 이 제트팩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좀 단점이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팔을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특수부대원이 이거를 메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올라서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사격이 하늘에서 돼야 되는데 이 컨트롤 하기 위해서 사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군대에서 필요하고 지금 쓸모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의외로 영국 SAS와 SBS에서 우리는 이거 좋다, 도입하자 라고 했고 미국 네이비실도 좋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겁니다. 사격도 못 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점점 발전되어서 이 팔을 가지고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즉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팔을 놔두는 방식으로 뭔가 인공지능 가미돼서 이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죠. 지금은 그런데 팔을 오직 조종하는 용도로 자세 제어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격은 못해요. 하늘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지금 기본적으로 네이비실이나 영국 SAS나 SBS는 어디에 쓰느냐? 함정이 만약에 납포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아덴만 예명작전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아덴만 예명작전으로 인해서 납포된 3호 주얼리호가 떠 있습니다. 거기 함교의 그 무장 세력들이 우리 선원들을 납치해서 이제 데리고 있죠. 그런데 그때 링스 헬기를 타고 가서 우리 UDT 대원들이 후방에서 또 이 고속 보트를 타고 가서 또 따라가서 이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이 해적들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거기다 사격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아데만 여명작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헬기를 타고 가서 함정에 납포하고 있는 적 함정에다가 레페를 해서 내려간다. 이때도 사격을 당하면 헬기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죠.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헬기는 아주 뒤에 있고, 그래서 적을 뭔가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또는 적의 대공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공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런 수준에서 아주 저속비행, 저공비행해서 들어가가지고 함정에 탁탁 뛰어내리고 장비 벗고, 그리고는 이제 총 들고 들어가서 싸우는 이제 이런 정도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 공군 특수부대도 이걸 주문했는데, 공군에서는 그러면 이제 적에 격추돼서 적진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아군 조종사를 구출해야 되는데, 기존 같으면 뭐 MH-60 헬기 타고 막 저공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레펠 내려가지고 구출하고 다시 매달아 온다든지 아니면 태우고 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적의 대공 레이더에 걸려서 헬기까지 격추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제트팩 이 슈트를 입고 또 하나는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뭐 한 두어 명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를 입혀서 데리고 나오는 이런 방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 그럼 어디냐? 정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진 데가 어디냐? 필리핀 아니면 인도네시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비싼 거 아니니까 두 팩에 80만 달러.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UDT 같은 경우도 해상 테러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반드시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수직 낙하, 레펠 하든지 아니면은 보트를 타고 리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사다리를 걸고 등선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더 은밀하게 작전해야 할 경우에 우리 UDT들이 이렇게 제트팩을 타고 들어가서 딱 우리가 테러 세력들이 납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박들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은밀하게, 그럼 UDT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특전사 707 있지 않습니까? 대테러 부대 707도 마찬가지로 저기 어떤 건물을 제압하고 있으면은 공중에서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공중에서 뭐 헬기 소리 막 부다다닥 나고 하면은 저기 또 긴장하죠. 그래서 은밀하게 저기 점거하고 있는 테러 세력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위에서부터 침투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이 707도 이 제트팩 필요하지 않은가? 뭐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도 한국군 707 그리고 UDT, 또 우리도 공군에서 조종사 구출한 부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해공에서 전부 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이제 사격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아마 곧 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스라엘과 정찰 위성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그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우위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종합방산업체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탈레스를 물리치고 베트남 정부의 정찰 위성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현지 시각 9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4년에 걸쳐 비밀리에 그리고 치열하게 진행된 경쟁의 결과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소식의 보도를 불편해하면서 이번 위성은 군사용은 물론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며 위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IAI가 베트남에 제안한 위성은 IAI가 이스라엘군에 납품했던 오펙 시리즈를 파성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자광학위성 2호 모델과 합성 개구레이더 SA 위성 모델이 모두 존재하는 오펙 시리즈는 400에서 600km 고도를 돌고 있는 저궤도 위성으로 그동안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레이더 지구 관측 위성인 아스나로2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서 오는 10월 1일에는 일본 H2A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 자국산 마이크로 드래곤 소형 실험용 위성을 발사하는 등 우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이스라엘제 위성은 베트남 최초의 군용 정찰 위성으로 남중국해 일대 중국군 동향 감시에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정찰 위성 도입은 베트남의 상황 인식 범위 확장과 이에 따른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 도입을 가능케 할 전망인데요. 중국의 핵심 전략기지인 하이난다오 위린 기지와 가까운 베트남, 부디 위성과 타격 전력을 부지런히 증강해서
중국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야, 베트남이 이렇게 위성까지 막 하네요. 그래서 일본과 계약을 해서 그냥 관측 위성, 뭐 그냥 아주 해상도 낮은 그런 영상 위성이죠. 그거 이제 도입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정찰, 첩보, 군용으로 쓰기는 좀 애매하죠. 워낙 해상도가 좀 낮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4년에 걸친 수주전 끝에 뭐 탈레스나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사업을 먹었다고 하는데, 사업의 규모 또 위성의 대수 이런 거는 완전히 미공개입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 그걸 알게 되면은 베트남의 능력이 공개가 되니까 지금 베트남은 나름대로 이 정찰 위성을 전략 사업으로 하고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있는데, 뭐 쏘면 나중에 알게 되죠. 어차피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데나 그냥 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 위성의 위치, 고도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합니다. 아무데나 쏘면 나중에 돌다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은 공개하지 않아요. 일단 저게도 영상 정찰 위성인데 그 영상이 그냥 일반 과학이냐, 적외선이냐, 아니면은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전천후 위성이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게도 회전식 위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올렸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바퀴는 도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군의 동향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은 볼 수 있죠. 그런데 2개, 3개, 2개를 올렸다. 그럼 6시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군의 동향을 베트남이 확실하게 더 잘 알 수 있고, 지금은 뭐 남중국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 위성 돌리면 배라는 것은 뭐 대단히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위치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면 예상되는 미래 위치에다가 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액티브 레이더로 찾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될 거예요. 중국이 뒤통수가 또 발목이 아주 걸쩍지근하게 됐는데 베트남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